숨막히는 정막을 찢은 새벽 2시 47분 프놈펜 국가정보통신기술개발청 6층 상황실에 섬뜩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눈앞의 모든 모니터는 붉은 경고등으로 뒤덮였고 전국의 모든 정부 전산망이 마치 거대한 심장이 멎은 듯 동시에 멈췄습니다. 국세청, 법무부, 심지어 국방부까지. 캄보디아의 심장부가 멈춘 그 순간 상황실은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절규하던 이들에게 한 줄기 희망처럼 다가온 그들. 바로 한국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불가능을 극복한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소팍 리엔입니다. 캄보디아 국가정보통신기술개발청에서 ICT 사업을 총괄하는 실장직을 맡고 있어요. 15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왔지만 그날 밤 같은 상황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한 직원이 절규했습니다. ATM이 전부 먹통이래요. 다른 직원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붉은 경고등이 상황실 전체를 불길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마다 쏟아지는 에러 메시지들이 마치 출혈하는 상처처럼 번쩍거렸어요.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해킹이라면 흔적이 남기 마련인데 이번엔 마치 유령이 지나간 것처럼 깔끔했어요. 너무나 깔끔해서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SNS 알림이었습니다. 벌써 시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고 있었거든요. 정부 전산망 마비, 우리 돈이 사라졌다. 캄보디아 해킹당했나. 해시태그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한쪽에서는 차관님이 땀을 뻘뻘 흘리며 전화기를 붙들고 계셨어요. 지금 당장 중국기술협력센터에 연락해서 기술진을 파견하라고 해. 2019년부터 캄보디아의 IT 인프라는 중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되어 왔어요. 당시 정부와 언론의 찬사를 받았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중국의 첨단 기술과 자본 덕분에 캄보디아가 하루아침에 디지털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었거든요. 5G 네트워크, 정부 클라우드 시스템, 전자정부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축되었어요.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중국은 13년 연속 캄보디아 최대 교역국이었고 2024년에만 178억 달러 규모의 무역을 기록했어요. 더욱이 교통, 전력, 농업, 제조업, 관광, 정보통신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중국의 투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만약 이 결정을 잘못 내리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중국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실장님, 중국기술협력센터에서 기술진이 도착했습니다. 부하 직원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상황실 문이 열리며 들어온 인물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스쳤습니다. 왕쩌밍이라는 중국인 기술 책임자였는데 평소와 달리 묘하게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의 입가에 번지는 미소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소팍 실장님, 오늘 밤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왕쩌밍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에서 진짜 걱정이나 당황스러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산된 침착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가 대본대로 연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확히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제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왕쩌밍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그의 눈동자를 스쳤어요. 시스템 보안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복잡한 기술적 문제이지만 해결 가능해요. 보안 업그레이드요? 언제부터 그런 작업을 진행하신 건가요? 저희가 요청한 적이 없는데요. 왕쩌밍의 이마에 미세한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베이징 본부의 정기 보안 점검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 순간 상황실 뒤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팍 실장, 뭘 그렇게 따지고 드는 거야? 돌아보니 림보라 부실장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 청의 2인자였고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에 가장 적극적인 인물이었어요. 린 부실장은 지난 5년간 베이징을 수십 차례 오가며 양국 IT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딸이 베이징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청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중국 기술진들이 우리를 위해 밤새 일해주고 있는데 의심부터 하면 어떻게 하나. 린 부실장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섞여 있었어요.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투자국이자 교역국 아닙니까? 부실장님, 하지만 사전 통보 없이. 아이고 실장님은 참. 린 부실장이 손을 저었어요. 중국과 우리가 RCEP형 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으로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시잖아요.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해결이 우선이죠. 차관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린 부실장 말이 맞아. 지금은 빨리 복구하는 게 급선무야. 왕쩌밍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떤 조치 말씀이신가요? 차관님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데이터 무결성 검증을 위해 시민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일시적으로 확대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레벨을 잠깐 낮춰서 전체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레벨을 낮춘다고? 그건 캄보디아 국민 1600만 명의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주겠다는 의미였거든요. 국민의 모든 비밀이 그들의 손에 넘어간다는 뜻이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즉시 개입했어요. 시스템 복구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왜 필요한가요? 아이고 실장님. 린 부실장이 큰 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인데 뭘 그렇게 의심해요? 왕쩌밍이 계산된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린 부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캄보디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킴 소나 과장이 급하게 상황실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15년간 함께 일해온 그녀가 이런 표정을 짓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실장님 급히 보고 드릴 일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무슨 보고야? 린 부실장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왕쩌밍에게 말한 뒤 소나 과장과 함께 상황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어요. 실장님 정말 큰일입니다. 소나 과장이 손을 떨며 태블릿을 제게 건넸어요. 시스템 로그를 깊이 분석해봤는데 화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개의 붉은 점들이 거미줄처럼 엉켜 있었죠. 백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27개나.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백도어. 시스템 관리자조차 모르게 몰래 만들어진 비밀 통로. 그들이 원하면 언제든 우리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는. 그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어요. 언제부터? 적어도 8개월 전부터입니다. 소나 과장이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실장님,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에요. 지난 7개월간 매일 밤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정확히 같은 시간대에 대용량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고 있었던 겁니다. 정부 기밀문서, 시민 개인정보 그리고 뭐? 소나 과장이 목을 꼴깍 삼켰어요. 문화부와 교육부의 모든 역사 자료까지요. 앙코르 와트, 앙코르톰 바이온 사원. 우리 조상들이 남긴 모든 기록이 빠짐없이 복사되어 어딘가로 넘어갔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디지털 심장이 완전히 중국 손안에 있었던 거예요. 8개월 동안 우리는 알몸으로 서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실장님. 소나 과장이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복사된 파일 안의 내용이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어요. 조작이요? 네.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를 자기네 역사라고 주장하는 동북 공정을 아시죠? 비슷한 패턴이에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앙코르 제국 자료를 가져가서 중국 남부민족의 이주 역사로 둔갑시키려는 것 같아요. 마치 나중에 앙코르 제국도 중국 문명권이었다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작년에 베이징에서 열린 학술회의가 떠올랐어요. 중국 학자들이 앙코르 제국의 중국적 기원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던 그 회의 말입니다. 당시에는 그냥 학술적 호기심 정도로 생각했는데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왜곡을 위한 체계적인 작업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과거마저 훔치려 하고 있었어요. 상황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왕쩌밍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스마트폰으로 누군가와 중국어로 짧게 통화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왕쩌밍이 급히 통화를 끊었어요. 소팍 실장님,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서 이전의 정중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 모든 상황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개인정보 접근 권한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순간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린 부실장이 벌떡 일어섰어요. 실장님, 지금 무슨 소리예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왕쩌밍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어요. 이건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실장님, 린 부실장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당신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아세안 IT 장관회의에서 만났던 한국의 김태현 실장이었어요. 그때 그가 말했던 한메콩 협력 프로그램이 떠올랐습니다. 캄보디아와 한국은 ICT 분야에서도 깊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그리고 최근 한국이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도 생각났어요. 한국은 이미 베트남, 태국과 성공적인 IT 협력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몇 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본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삼성, LG, SK 같은 기업들의 첨단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정부의 투명하고 개방적인 디지털 정책을 직접 목격했었거든요. 한국은 중국과 달랐어요. 기술을 빌미로 다른 나라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성장하려고 했어요.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 성공 사례, 태국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모두 한국과의 협력으로 이뤄낸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도 과거 중국의 동북 공정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지켜낸 경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구려와 발의 역사를 중국이 왜곡하려 했을 때 한국은 끝까지 싸워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냈어요. 소나. 제가 결심을 굳히며 말했어요.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긴급 연락해봐. 네, 연락해보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정말 길고 험난한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30분 후 소나 과장이 긴급히 달려왔어요. 실장님, 한국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6시간 안에 기술진을 파견하겠다고 해요. 왕쩌밍이 비웃듯 말했어요. 한국이요? 과연 우리만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린 부실장도 거들었어요. 한국이 중국만큼 우리에게 투자했나?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왕쩌밍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중국어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아마 베이징 본부에 보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왕쩌밍이 전화를 끊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저희는 철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에 SNS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문은 중국도 응거부 왜 한국이야? 같은 해시태그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새벽 4시경 한국 기술진이 도착했어요. 총 8명이었는데 놀랍게도 군용 수송기를 타고 온 것 같았어요. 리더는 김태현이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실 실장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소팍 실장님. 긴급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김태현 실장의 첫 모습에서 든든함과 신뢰가 느껴졌어요.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현 실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저희도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들을 여러 건 확인했습니다. 라오스, 미얀마에서도 같은 패턴의 데이터 유출이 발견됐거든요. 그 말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한국이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건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김태현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중국 측에서 설치한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분석이 가능한가요? 결국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좋습니다. 모든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 지 1시간 만에 첫 번째 결과가 나왔어요. 실장님, 이것 좀 보세요. 김태현 실장이 저를 불렀어요. 모니터에는 충격적인 화면이 떠 있었어요. 시스템 곳곳에 숨겨진 프로그램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백도어가 아닙니다. 김태현 실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완전한 감시 체계예요. 실시간으로요? 네. 공무원들의 이메일 회의록, 심지어 개인 메신저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한국 기술진 중 한 명이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역사자료 유출 패턴을 분석해봤는데 단순히 복사한 게 아니라 특정 내용들이 조작되어 있어요. 조작이요? 네. 원본 파일은 그대로 두고 외부로 전송되는 파일에만 내용이 바뀌어 있었어요. 김태현 실장이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국도 중국의 동북 공정으로 고구려, 발해, 역사를 빼앗기려는 시도를 겪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일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문화 침탈이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중국이 우리 역사를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조작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린 부실장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소팍 실장, 지금 뭐 하는 거야? 김태현 실장이 침착하게 모니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백도어들과 조작된 파일들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린 부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캄보디아 정부 시스템에 설치된 감시 프로그램들입니다. 린 부실장이 화면을 한참 바라보더니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내가 그들을 믿었는데.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내 딸의 장학금도. 모든 게 다 계획된 거였구나. 그제서야 린 부실장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부실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린 부실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중국 시스템을 제거해야겠어. 당장 말이야. 그 다음 날부터 중국의 압박이 시작되었어요. 경제보복, 외교적 압박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진들의 대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실장님,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김태현 실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서울에서 긴급 지원팀이 추가로 파견됩니다. 삼성, LG, SK의 최고 기술진들이 오고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캄보디아의 완전한 IT 독립을 위해 특별 지원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해요.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함께 말이죠. 2일 후 한국에서 추가 지원팀이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삼성, LG, SK 등 대기업의 최고 기술진들도 함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이정민입니다. 한국 대표단 리더가 인사했어요.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입니다. 이 차관이 설명했어요. 캄보디아를 동남아의 디지털 허브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삼성 임원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어요. 프놈펜에 동남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설립하겠습니다. 1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요. LG 임원도 이어서 말했어요. 저희는 배터리 공장과 함께 기술교육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 차관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앙코르 와트 디지털 복원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싶습니다. 디지털 복원이요? 네, 최신 3D 스캐닝과 AI 기술을 활용해서 앙코르 제국의 모든 유적을 디지털로 완벽하게 보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를 캄보디아가 영구히 소유하게 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중국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려 했다면 한국은 우리 역사를 영원히 보존하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였어요. 더 나아가서
2차관이 계속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캄보디아를 세계적인 문화기술 강국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의 K컬처 성공 노하우를 모두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3개월 후 모든 중국 시스템이 완전히 제거되고 새로운 한국 시스템으로 교체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빨랐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의 실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중국이 8개월 걸려서 설치한 시스템을 3개월 만에 완전히 교체했을 뿐만 아니라 성능까지 2배 이상 향상시켰거든요. 실장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어요. 김태현 실장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캄보디아가 동남아 디지털 독립의 선구자가 됐네요. SNS에서도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부 무능이었던 해시태그가 디지털 독립 캄보디아 자랑스럽다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거리로 나와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며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은 앙코르 와트 디지털 복원 프로젝트였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유산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실장님. 린 부실장이 저를 불렀어요. 제가 그동안 정말 어리석었네요. 아니에요, 부실장님. 중요한 건 깨닫고 바로잡는 거죠. 6개월 후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캄보디아 경제가 오히려 이전보다 더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경제 보복은 일시적인 충격이었지만 한국과 아세안의 지원으로 더 건강한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 기업들의 기술 지원은 차원이 달랐어요. 캄보디아 내 인프라를 완전히 새롭게 구축하면서 동시에 현지 기술자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했어요. 실장님, 이거 보세요. 소나 과장이 신이 나서 보고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만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세계 수준의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문화 콘텐츠 기술이었어요. K-팝과 K-드라마의 성공 노하우를 활용해서 캄보디아의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앙코르 와트 VR 체험관이 전 세계 20개 도시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2차관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역사 보존 프로젝트였어요. 한국 기술진들은 단순히 3D 스캐닝만 한 게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손상된 부분을 복원하고 심지어 앙코르 제국 전성기의 모습까지 재현해냈어요. 중국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려 했다면 우리는 그보다 100배 더 정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원해서 전 세계에 보여주겠습니다. 김태현 실장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1년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실장님, 큰 소식이에요. 소나 과장이 환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어요. 라오스와 미얀마에서도 중국 시스템을 교체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베트남, 태국까지. 캄보디아가 시작한 디지털 독립운동이 동남아 전체로 퍼지고 있어요. 김태현 실장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실장님이 용기 있게 첫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제 동남아 전체가 진정한 디지털 주권을 되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한메콩 행동계획 프로젝트는 정말 대단했어요. 동남아 전체를 한국의 첨단 기술로 연결하고 각국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디지털로 보존하겠다는 거대한 계획이었거든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각국의 정체성까지 지켜주는구나. 린 부실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느 날 저녁 앙코르 와트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0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이 위대한 제국을 세웠을 때처럼 우리도 용기를 내어 새로운 길을 개척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때 소나 과장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실장님,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캄보디아의 디지털 독립 스토리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해요. 다큐멘터리요? 네,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하네요. 작은 나라도 용기만 있으면 디지털 주권을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말이에요. 그 순간 가슴이 뿌듯했어요. 우리가 한 일이 단순히 캄보디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었구나 하고 깨달았거든요. 지금 캄보디아는 동남아의 디지털 허브로 성장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투자한 첨단 공장들이 가동되면서 수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겼고 우리 청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건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진정한 파트너를 만났다는 것 말이에요. 한국은 단순히 중국을 대체한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협력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시스템을 이식하려 했다면 한국은 캄보디아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함께 성장하는 길을 제시했거든요. 김태현 실장이 마지막 작업을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여긴 우리가 지킵니다. 동남아는 더 이상 외부의 침입에 무력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앙코르 와트의 석양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진정한 독립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그리고 그런 힘을 기꺼이 나눠주는 파트너와 함께하는 것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작은 나라 캄보디아의 용기 있는 선택이 거대한 파도를 일으켜 동남아시아 전체의 디지털 주권을 되찾게 한 이기적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파트너십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당신에게 혹은 당신의 나라에게 진정한 파트너란 누구일까요? 때로는 용기 한 번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진정한 파트너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